11월 14일 방송 녹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청하러 와주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좀 시장 분위기도 많이 안 좋고 심리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투자가 어렵게만 느껴지실 건데,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만 좀 잘 참고하셔도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상에도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절대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비트가 반등을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또 영상 말고 실시간으로 매매 관점도 받고 좀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면서 수익을 내고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을 확인하시면 요 텔레그램방 링크니까 요거 클릭하시면 누구나 다 입장을 해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브리핑부터 해서 이슈들, 관련 특이사항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같이 매매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어둡죠. 좀 먹구름이 그득그득하게 껴있는 상태인데,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고 위태위태하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하락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정말 반등 없이 이대로 가상화폐 시장이 아예 끝나버리는 건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황에서 개선이 없으면 진짜 끝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진짜 끝날 수도 있다. 그럼 지금 개선돼야 될 상황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당분간은 증시 일정이나 증시 발표들 이런 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단기적으로 변동이 나올 수 있어요. 발표 당시에 단기적인 변동이 연출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한다든지 하는 영향력까지 행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히 FTX 관련. FTX 사태는 가상화폐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신뢰가 있을 때 증시 일정들이나 증시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되면서 같이 변동을 보이고,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이런 환율이 떨어지면 비트가 상승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줄 텐데, 일단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고 투자 자체에 의구심이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랑 큰 연동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뢰도 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거고,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이 제한될 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큰 반등을 바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당장에 FTX가 기사회생을 해서 투자자들이 뱅크런에서 투자금 손해를 본 기업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큰 금액의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그게 완전히 100%다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의 시장의 활기성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그게 100% 완벽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은 잠깐 마음을 접어두시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의 사태는 막말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업계 1위인 바이낸스가 건재하고 아직 문제가 없고, 그 외에 다른 여타 거래소도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업계 2위였던 꽤 규모가 있었던 FTX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거래소들도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FTX가 이렇게 됐는데 바이낸스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 라는 조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회복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막 상승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데, 다만 시장 거래소들의 긍정적인 움직임은 시작이 되었다. 단편적인 예로 이제 거래소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클린하게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됐고, 이미 바이낸스부터 해서 몇 개의 거래소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입장을 하셔서, 제가 방에 올려드릴 링크로 들어가셔서 크롬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번역을 해서 보면, 여기서 비트코인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고, 이더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고, 달러 USDT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BUSD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원화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이런 자산 내역들을
것들을 거래소별로 다 공개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트위터도 크롬으로 접속을 하면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런 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신뢰도를 정말 회복해 나간다면은 다시 뭐 가상화폐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거는 시작 단계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 되죠. 긍정적인 움직임은 시작됐지만 이건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신뢰를 회복할 기초가 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장될지, 남아있는 문제점들, 추가 발생할 수 문제점들을 짚어봐야 된다. 지금 너무 시장이 불안하고 안 좋기는 한데, 먼저 가장 약한 문제점이라고 먼저 뽑아보면 당연히 투심의 악화, 결국 매수자의 부재. 단계적으로는 당연히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비트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지금 차트만 봐도 계속 저점을 낮추는 모양이 연출이 되는데 매수가 안 들어와요.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나와주질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거는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저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모습을 살짝 연출하다가 또 가격을 떨구고, 살짝 연출하다가 또 가격을 떨구고,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 라는 건데, 투심의 악화의 문제는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니다. 결국 투심은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되면 자연스레 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가격이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될 수는 있어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투심이 회복이 되고 한다면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텐데, 다만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의 활력이 잃는다고 봐도 되는 거고, 요거는 당연히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도 연계가 되겠지만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만 된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다. 두 번째 문제가 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겠죠. 근본적인 문제점, 가상화폐의 신뢰도의 문제. 지금 보면은 루나도 그렇고, 뭐 루나 사태, 3A로 캐피탈 뭐 사태라든지, 뭐 지금 FTX 사태라든지, 그 외 이런저런 해킹 문제들, 신뢰도에 금이 가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거래소들이 정말 밝혀지진 않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거래들도 문제점을 싹 뜯어고치고 지금부터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간다면, 시간이 지나고 봐서는 그땐 그랬었지만 좀 회복이 됐구나, 그래도 좀 신뢰를 하고 내가 투자를 할 만하구나 라는 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기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겨내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 그래서 신뢰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단순히 FTX 거래소의 파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래소가 파산함으로 인해서 투자 상품 혹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지금 당장은.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문제, 연쇄 파산, 줄청산. 이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뢰도의 회복이 가능한 범주 내의 문제점들, 뭐 물론 위기는 있겠지만 가상화폐의 신뢰도의 문제점까지는 어느 정도 잘 대처를 하고 잘 해결해 나간다면 회복이 가능한 문제인데, 연쇄 파산이 발생하거나 줄청산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조금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도 그래도 설마 연쇄 파산을 하거나 줄청산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다. 뭐 루나 사태, FTX만 봐도 그렇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2위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했죠. 이게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하고 FT 토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파산을 한 걸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발생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이는 곧 자산의 인출. 자, 인출 릴레이가 시작이 되면서 FTX에서 인출해줄 수 있는 금액을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인출이 안 되는 상황, 뱅크런이 발생한 거고, 결국 그 뱅크런이 파산을 거의 확정을 지었다고 보면 되는 문제죠. 뱅크런이 발생하면 파산이 거의 확정난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한데, 은행도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찾아보니까 지금은 한 1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의 10% 정도를 현물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국가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고 10%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재가 들어가는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한 명당 1조씩 은행에다가 100조를 맡겨놨다고 해서 은행은 100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조 정도만 현금을 갖고 있고 나머지 90조 가지고는 뭐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이윤을 발생을 하는 활동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은행에 100조를 1명당 1조씩. 평소 상황이면 10조 가지고 충분히 100명분의 인출이 가능함. 보통 1조를 맡겨놓고 1조를 다 찾는 사람들이 없죠. 그대로 100% 다 넣었다가 다 뺐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조금씩 꺼내서 쓰다 보니까 10조 가지고 100명분이 인출금하는 내용분들을 충분히 다 커버를 칠 수가 있는데 은행의 신뢰도가 깨지면 100명이 인출 요청 100명이 100조를 인출 요청하면 난 10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90조가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 상품이나 뭐 대출을 해준 대출금들이나 이런 거를 일시상환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인출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은행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또 그거를 너무 불안정하게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처분을 한다고 한들 출금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한 거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과연 다른 거래소 들은 안전한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얘들이 자산을 공개를 하긴 했어요. 뭐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산을 공개를 했다. 발표한 내용들인데 이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저 자산 내역은 부채를 포함하지 않았네요. 즉 내가 그 거래소에서 자산이 뭐 7조가 있든 뭐 2조가 있든 80조가 있든 90조가 있든 이거는 부채나 다른 투자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은 자산의 내역인 거고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거나 이걸 담보로 해서 뭐 다른 투자 상품 투자를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크리트닷컴이 3.5조의 자산이 있지만 여기서 2조가량을 담보로 해서 다른 투자를 진행하라고 대출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은 한 1.5조? 절반도 안 되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갑자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줄줄이 출금을 신청을 한다면 그러면 그 어떤 거래소라도 뱅크런에서 지금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상 거래, 대규모의 자금이 이동하거나 대규모의 출금 신청이 되는 경우를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 출금 현상이 감지가 됐다라는 뉴스나 기사가 뜨게 되면 이 거래소에서 지금 계속 출금이 이어져가지고 지급 준비금이 계속 떨어져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하는 순간 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같이 이탈을 하는 현상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뱅크런 위험은 어느 거래소든 당연히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거래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걸 대비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파산의 위험이나 이런 위험성을 안고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태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어디서 일단락되고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는 시간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좋게 잘 해결이 돼서 비트 가상화폐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좀 회복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좀 무거운 내용의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된 거고 지금 저도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하면서도 과연 진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들기는 하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까지도 염려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엄청 긍정적인 내용들을 뭐 희망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도 전달드릴 게 딱히 없다. 이게 너무 속상하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언제쯤 바닥을 잡고 찐반을 할까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위아래로 발라 먹으면서 언제든지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한 거 뭐 현금화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지만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존버가 답이 아닌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조금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요게 이제 고래들이 비트를 매수하는 축적해가는 매수량을 좀 그래프화 시켜놓은 거예요. 가격대에 따라서
지금 이 노란색 선이 고래들의 축격량을 나타내는 건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 주체가 있다는 거, 이게 시사하는 바도 결국 조금은 시간이 지나봐야 될 수도 있어요. 막말로 정말 저 고래들이 망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적겠죠. 저 고래들마저 물량을 털고 나가는,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량을 털고 나간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고래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축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잡히는 이슈들은 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영상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